위클리 브리핑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심수빈 연구원님 또 최재현 연구원님과 함께 이번 주 시장 전망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자고 일어나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생일 선물을 좀 받은 것 같은데 미국과 이란 협상 타결 소식이 좀 새벽에 들려왔습니다. 관련한 내용들 좀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했던 그 종전 합의를 하냐 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주말까지도 약간 높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나왔었는데 이제 새벽에 종전 합의를 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X에다가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관련 내용들은 이제 오는 19일 날 스위스에서 서명을 하는 걸로 아마 이제 마무리가 되는 수순일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이제 굉장히 높은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내용들에는 이제 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이제 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던 국경들에서 이제 군사 행위를 이제 종료를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전면 개방하겠다. 이제 19일 서명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졌던 그런 이슈들은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벤트를 통해서 좀 더 저희가 추후에 봐야 되는 거는 결국에 그 국제유가가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좀 빨리 하락할 수 있는지가 결국에 시장 참여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지켜보아야 할 이제 그 지표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우선은 소식 들려오면서 유가도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우선은 지난주로 좀 다시 넘어가 보자면 역시나 금요일장 미국 증시에서 가장 뜨거웠던 건 스페이스 X인 것 같은데 시총 6위로 시작을 했는데 우선 한 10위권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또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수급 쏠림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네, 이게 상장이 딱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실 글로벌 증시도 뭐 우리 증시도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뭐 이게 뭐 매크로 불확실성에 기인한 부분들도 있지만 뭐 일각에서는 뭐 스페이스X처럼 이제 대형 IPO가 올라왔을 때 그 매물들을 좀 이제 사기 위해서 이제 그 자금 현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차익 매물성 출회 흐름들이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흐름들은 특히나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그 미국 증시 안에서 봤을 때 그 우주 항공 관련된 나머지 주식들에서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좀 기대했던 거에 좀 부응하게 실제 공모가 대비 이제 20% 좀 안 되게 마감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뭐 시총 6위까지 올라왔는데 그런 흐름들에서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관련된 이제 중소의 사이즈에 해당하는 우주항공주들에서 좀 차익 매물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이 우려했던 것처럼 그러면 좀 메이저 빅테크 기업들에서도 자금이 많이 좀 빠져나갈까라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런 흐름들은 뭐 지난 금요일에는 뭐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서 이런 게 뭐 이번 주에도 어떻게 나올지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수급 쏠림, 수급 빨려가는 흐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뭐 패시브 자금들은 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근데 대형 IPO들의 특성도 그렇고 이번 스페이스X도 그렇고 유동 비율 자체가 5% 좀 안 되는 수준입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면은 이제 상장 지수 중에 벤치마크 지수들을 따라가는 흐름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나스닥 100이나 S&P 500 이런 식인데요. 근데 해당 종목들을 편입할 때는 저희가 알고 있는 시총보다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실제로 다 유동화돼서 흘러가는 주식 수들을 반영한 유동시총을 고려해서 비중을 산정을 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뭐 스페이스X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총 사이즈는 6위이지만 유통 비율 자체가 뭐 5%가 좀 안 되기 때문에 훨씬 좀 작은 사이즈로 그런 BM에 편입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시장에서 이런 대형 IPO가 나오면은 시장이 좀 소화를 하지 못할까라는 우려들이 있긴 한데 실제로 그런 흐름들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실제로 스페이스X의 유동비도 한 내년 초 정도 가서야 한 50%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패시브 자금에서 나오는 시장 충격은 뭐 우려보다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페이스 X가 상장도 그렇지만 지수 편입되면 변동성이 좀 클 거다, 수급 쏠림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 계속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 부분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 X 이번 주에도 좀 변동성은 단기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종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관련한 부분들도 또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비트코인도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6만 달러 이탈을 하면서 좀 걱정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또 일부 글로벌 IB에서는 뭐 겨울이 이제 좀 끝났다라고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실까요, 연구원님께서는? 겨울이 끝났다고 했을 때 늘 혹한기가 한 번 더 왔었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반등 자체는 워낙 많이 빠졌어서 좀 음. 기술적으로 올라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비트코인 가격 얘기할 때 4년 주기 제일 많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면 사실 다음 반감기가 지금 시장 예상하는 게 한 28년 4월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보면은 사실 올해 하반기까지는 조금 가격이 상단보다는 하단에 대한 경계감이 좀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직 뭔가 겨울이 끝났다라고 네. 말을 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그래서 근데 지금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뭐 아마 역사적 고점 대비 한 50% 정도 낮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그냥 단기적으로 뭔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구간에서 뭔가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는 거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네. 결국에는 뭐 연준 통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사실 같이 요즘 맞물려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매크로 여건을 좀 잘 보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연구원님이 리포트 발행을 하신 걸 보니까 스트레이티지 이야기도 좀 있더라고요. 사실 뭐 매도한 다음에 다시 재매수를 했는데 네. 추가적으로 뭐 매도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걸까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은 계속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스트래티지가 왜 비트코인을 팔았냐라고 했을 때 사실 얘네가 비트코인을 매도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배당금을 좀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우선주에 대한 배당을 좀 지불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보통 약 17억 달러 정도 연간. 근데 갖고 있는 현금 보유액이 한 10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좀 종합을 해보면 결국 1년 동안에 얘네가 낼 수 있는 돈과 내야 하는 돈에서 좀 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대규모 매도세는 사실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예전처럼 아마 32 비트코인 정도의 이제 소규모 매도는 좀 수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최근에 보면 이제 스트래티지에서도 뭐 절대 안 판다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점차 톤을 계속 낮춰오긴 했었습니다. 뭐 팔 수도 있다. 뭐 필요시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결국 배당금을 좀 계속 지불해야 되는 구조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 현재 비트코인이 결국 스트래티지 매입 단가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그 가격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또 아무래도 추가적인 매도에 대한 경계감은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소식들 나오면 시장도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계신 거죠. 네, 아무래도 그 경계감이 완전하게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시장 심리도 빠르게 좀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특히나 뭐 계속 얘기 나오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 클래리티 액트 관련된 얘기들 좀 계속 있어요. 네. 네, 뭐 보통 이제 뭐 8월에 좀 마무리가 될 거다, 뭐 7월에 마무리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좀 전반적인 시장 심리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뭐 크게 바뀌는 게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시장 심리에 영향은 좀 충분히 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암호화폐 비트코인 관련해서 체크해 봤고요. 우선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좀 가능하지만 완전히 추세가 달라지진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유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가가 또 하락을 하고 있어서 뭐 WTI 기준으로는 80달러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요. 유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유가는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얼마나 정상화가 되느냐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했는데 기본적으로 7월에도 사실 오펙은 좀 증산을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증산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결국에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야 원유가 좀 밖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생산을 좀 늘려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펙이 계속 생산 쿼터는 늘려왔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유량 같은 경우에는 2월 대비 비교를 했을 때 뭐 거의 한 30% 이상 다 줄어들었고 특히나 뭐 쿠웨이트나 이라크처럼 이제 우회 수출로가 없는 산유국 같은 경우에 거의 한 60% 정도까지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결국 호르무즈 해협이 얼마나 정상화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란이 지금 공개했던 이제 뭐 합의문 관련된 내용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관련해서는 이제 이란 주도로 좀 갖고 가겠다라는 네.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은 미국의 봉쇄는 해제가 되는데 이란의 사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얼마나 단계적으로 좀 열리느냐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사실 이 이슈들이 좀 미국이랑 이란 전쟁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유가가 100달러에서 90달러대로 내려왔고 지금 80달러 초반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현재 상황에 거의 종전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그 다음 추세적인 하락을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랑 오펙에서 얼마나 산유량이 빠르게 올라오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향후 유가 방향성을 좀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19일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란이 어떤 태도를 좀 취하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금이라던가 또 원자재들 어떻게 좀 앞으로 전망하실까요? 결국에 이제 유가가 좀 내려오면 시장에서 제일 관심이 많은 건 네. 기금속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 나면 사실 기금속 가격이 너무 많이 빠졌고 실질적으로 지금 연초 대비 낮은 수준까지 좀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 부담도 많이 줄어든 단계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결국에는 연준의 통화 정책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기금속 가격이 결국엔 좀 다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그럼 이제 은이냐 금이냐라는 부분들도 네.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은보다는 금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만약에 유가가 내려와서 연준이 통화 정책을 좀 어떻게 갖고 가느냐라는 부분들이 결국 얘기가 나오면 결국 금리 내리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까지 가기에는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완전하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결국에 안전자산 수요까지 같이 뒷받침이 되는 금에 대한 심리가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종전에 합의는 했지만 지금 서명까지 또 5일간의 시간이 또 남아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제 그런 불확실성들이 또 계속해서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이제 은보다는 금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변동성 관리 측면에서는 충분히 좀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사실 이렇게 크게 안 빠진 게 구리예요. 네. 그래서 구리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결국에 이거는 그냥 AI 투자 사이클이랑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물론 중국 경제 지표라던가 이런 것들로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릴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구조적으로 공급이 타이트하고 데이터 센터나 뭐 전력 수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탄탄할 거다라는 기대가 굉장히 높아서 이런 구조적인 공급 부족에 좀 직면한 원자재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눌림은 있겠지만 결국엔 올라가는 흐름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에 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우려가 그러니까 AI 투자 사이클이 계속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구리 가격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자재 단 안에서는 또 금, 구리 이렇게 좀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뭐 국채금리도 이번 주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목하고 계시는 좀 포인트라던가 그런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목요일에 이제 현지 시간 기준으로 이제 목요일에 FOMC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일단 뭐 기준금리 자체는 이제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게 이제 높은 확률의 컨센서스입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눈여겨보는 부분은 결국 이제 신임 연준의장 케빈 워시의 첫 FOMC이기도 하고 이제 최근에 인플레이션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이제 국채금리가 좀 높아졌다가 지금 최근 좀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거를 좀 어떻게 반영할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 이제 지난 3월에 이제 점도표가 한번 나왔고 이제 이번 6월에 점도표가 다시 한번 업데이트가 될 예정인데 네. 지난 3월에 나왔을 때만 해도 이제
연내 기준금리 1회 인하가 네. 이제 중간값이었는데 이번 이제 6월을 기점으로 이게 좀 어떻게 변할지가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보통 뭐 금리 경로 전망에 대한 확률을 보면은 지금 연말까지 연내 1회 금리 인상으로 지금 네. 이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점도표에서도 뭐 어떻게 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그 외에는 이 케빈 워신 그 신임 연준 의장은 이제 항상 뭐 대차 대조표를 좀 줄여와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주장해 왔었기 때문에 네. 이번 뭐 FMC를 통해서도 앞으로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뭐 할 것인지, 뭐 더 나아가서 뭐 향후 뭐 가이던스 제시 같은 거를 뭐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변동성 요인들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주 후반에 중요한 좀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뭐 이벤트가 될 것 같아서, 일단 가장 먼저는 점도표가 좀 어떻게 변할지 요걸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 주에 아마 FOMC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점도표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 밖에 또 중요한 일정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매크로 그리고 통화 정책 측면에서 이제 통화 정책 주간에 대한 관련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화요일 기점으로 뭐 BOJ 일본의 통화 정책 회의 있는데 여기의 경우에는 뭐 그 금리 인상을 한번 단행하는 것으로 지금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목요일 날 뭐 FMC와 더불어서 이제 BOE도 통화정책 회의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주요한 요인일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좀 시장 측면에서는 결국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상장이 됐던 이제 스페이스X의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두 가지 그 측면에서 통화 정책 요인 그리고 시장 요인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한 주일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통화 정책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스페이스X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나오는 변동성들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미국 증시는 또 어떻게 전망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금요일장에 좀 보면은 이제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그래도 뭐 반도체 장비주들도 좀 올라오는 모습들 확인이 됐거든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스페이스X랑 맞물려서 한편으로는 이게 좀 그 우주 항공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많이 쏠리게 되면은 기존에 좀 주도주였던 뭐 AI 관련된 밸류체인 주식들에서 약간 좀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실제로 뭐 그런 흐름들은 크지는 않았던 것 네. 같아서 그건 좀 긍정적인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한 주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주 초에는 결국에 종전 합의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단 좀 확인이 될 때까지 가야겠지만 기대감 좀 높아지는 국면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리스크온 환경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주 후반에 넘어가면서 실제 서명하는지에 대한 뭐 여부라든지 그리고 FOMC에서 뭐 어떤 식으로 통화정책 결정이 좀 나올지를 통해서 이게 그 변곡점이 될지 아니면 추세를 좀 이어나가게 만드는 대목이 될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 맞물려서 스페이스X에 대한 뭐 시장의 관심도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네. 앞에 말씀드린 뭐 그 통화정책 경로에서 약간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시그널을 시장에서 이미 뭐 매파적일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걸 좀 넘어서는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그런 고밸류 종목으로 상장이 된 스페이스X를 비롯해서 주요 성장주를 중심으로 변동성을 좀 만들어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두 개의 그런 이제 교차 흐름이 만들어내는 좀 변곡점의 네. 강도도 저희가 좀 눈여겨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시간으로는 19일에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변동성들도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도 영향 받아갈 것 같은데 뭐 비슷한 흐름일까요? 이제 19일에 확인을 하면은 성장주 중심으로 또 쏠릴 수 있는. 네네, 일단 뭐 최근에 뭐 특히나 미국 증시 그 안에서 성장주 AI 관련주들과 우리나라 증시의 그 연동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특히나 앞에 말씀드린 미국 증시의 그런 뭐 종전 합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FOMC 뭐 이런 두 가지 요인들은 뭐 결국 글로벌 증시를 다 이제 흔드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도 뭐 국내 증시에서 비슷한 흐름을 만들어낼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지난주 금요일을 잠깐 복귀해서 보면은 이제 국내 증시에서 25거래일 만에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게 뭐 이제 완전히 이제 순매도 다 끝나고 돌아서느냐 아니냐 뭐 요거는 저희가 이미 뭐 이르게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이제 주요 시총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던 게 이제 매크로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는 국면이다. 그리고 뭐 차익 실현 성격이 있다. 뭐 이 두 가지 복합 요인들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일단 뭐 종전 합의에 대한 흐름들이 저희가 이제 상정하고 본다라고 하면 그런 매크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번 주 외국인의 수급 흐름을 통해서 이게 좀 더 이상 추가적인 매도 흐름이 좀 제한이 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단기적인 이벤트였을지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지난주 금요일에 순매수로 마무리를 지은 외국인이고요. 오늘도 보니까 소폭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장 후반까지도 오늘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서 외국인들의 이 방향성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번 주 시장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